이제까지 살면서 내 뜻대로 된 게 한 개도 없고요. 대학교 축산과 지나가는 문제, 취업 문제, 뭐 결혼 문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내 의도대로 된 것보다는 뭐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갔어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그 일을 하시게 된 계기? 어릴 때 소원이 군인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해군사관학교를 갔는데 키 때문에 떨어졌어요. 첫 번째 인생의 좌절감 느꼈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축산 쪽도 앞으로 괜찮을 것 같으니까 축산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축산과 이제 지원을 했어요. 충남대학 축산과 이제 했고, 졸업하고 나서 학교 게시판에 그 구인 광고 떠 있길래 딱 1년만 이제 해본다고 농장에 딱 갔는데 닭을 하려고 했어요. 닭. 예, 체구가 작으니까 닭이 내 사이즈도 맞고 갔는데 돼지만 7,000마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얼떨결에 돼지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 간 데가 93년도에 경기도 원당 주산업이라는 회사인데 거기 가서 돼지 이제 하게 됐고 거기 있다가 이제 안성에 미국주라는 회사에 옮겼어요. 옮기면서 이제 평생 직장이 됐죠. 미국종 회사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집사람도 만났고 제가 이제 주로 한 분야가 정돈이에요. 시돼지. 시돼지 중에서도 최고 윗그레이드 핵정돈.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 노아 같은 역할이다 그래요. 노아에서 이제 홍수사 이후로 이제 번져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 그 맨 위에 단계 역할을 해서 농장들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였어요. 거기 입사를 해갖고 현장 일을 배우고 돼지 인공수정 업무를 수행하라 그래서 그 업무를 맡아갖고 그 업무를 수행했죠. 그때 우리나라가 프레시 시멘으로 하는 돼지 인공수정은 거의 불모지였어요. 주로 인공 수정하시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인공수정 정액을 만들어서 캐시카우로 정액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인공수정 업무를 하는데 수태율, 분만율 이 성적이 안 나오면 다 정액 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격이 예 그러세요 하고서 이렇게 수그러는 성격이 아니라 농장에 가서 사장님 농장이 이러하니까 성적이 안 나온 거지 정액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주변 애들도 맨날 그 얘기해요. 아니 도대체 형은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왜 맨날 그거 집어주냐고. 그 상대방이 싫어하잖아요. 아니 싫어한 거 싫어해도 내가 같이 살 것도 아닌데 나는 내 할 말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고객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요. 맞는 소리를 해서 그 사람한테 제대로 가게 해줘야지. 그냥 그 당시에 입 바른 소리 해갖고 그거 살짝 넘어가고 나는 그런 건 안 한다. 나 그거 싫다. 나머지는 이제 그 사람들 위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 거야. 어디 가서 뭐 스피치 훈련을 했다거나 또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었다거나 막 그런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목사님들 설교하고 하는 걸 자세히 봐서 그런가 사장님들이 그래요. 너랑 얘기하다 보면 꼭 설교 듣는 것 같아. 뭐 그런 얘기를 가끔 하세요. 그래서 그래요? 진짜 그 어떨 때 보면 그건 하나의 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제 상대방 그 영업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죠. 그때 당시에 양돈 기술원이라고 생겼어요. 거기에 이제 인공수정 전문 강사로 발탁이 돼서 회사 생활하면서 거기서 16년을 강의를 했어요. 제가 업계에서 처음으로 한 일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이제 우리나라 양돈업계 최초로 ISO 국제 품질 규격 인증이라고 했고 9001 그 ISO를 이제 양돈업에 처음 했어요. 그리고 해썹도 HACCP라고 해썹 유해 요소 중점 관리 제도라고 그래갖고 그 해썹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모든 먹거리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먹거리에는 다 붙어 있어요. 해썹이 인증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해썹 인증을 이제 양돈업에서 처음 했어요. 그래서 그 양돈 기술원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업계의 사명이랄까 그걸 찾은 거예요. 사람들 가르치고 같이 어우러져서 뭔가 하는 그거를 되게 좋아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연암대학교 겸임교수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집사람이 요새는 이제 강의 준비한다 그러면 이제 집안일 잘 안 시켜요. 비육종에 있다가 이제 그 비육돈 2만 두 키우는 농장에 갔어요. 생산팀장으로 갔는데 일반 농장이에요.
정돈장이 아니고. 그래서 거길 갔죠. 가서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배워봐야겠다. 현장을. 예. 그래서 그 축산을 가서 2년간 생활을 했어요. 하다가 도드람 조합으로 와서 인공수정하고 종돈 관련,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관련 업무 했어요. 그때 이제 대학원도 다시 가고 인공수정을 한층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제 작업을 해서 인공수정 업계에서는 다들 이제 잘 봐주셔갖고 나름대로 이제 칭찬받고 또 열심히 일했고 도드람 다음으로 이제 제 사업을 했어요. 좀 인공수정 센터를 직접 이제 월급쟁이가 아니라 직접 운영을 했어요. 아니 왜 계속 월급 받고 하시지? 이게 좀 비비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체질이 이게 이 비비는 이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라도 익산에 가서 예예센터 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익산에서. 예,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연고를 뚫는 게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컨설팅 업무를 병행하는 바람에 고객 관리를 이제 더 중점적으로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업도 관둔 게 딸 때문에 관뒀어요. 그러니까 딸이 못 살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 딸내미가 그러더라고. 아빠 요새 왜 이렇게 승질 부리냐고. 어? 내가 뭔 승질 부려 임마. 나 승질 안 부렸는데. 했더니 요새 승질 무지하게 부린대. 그 생각해보니까 받을 돈 미수금은 많은데 직원도 월급날 다가오고 결제할 건 많고 그러니까 신경이 예민해졌나 봐요. 그거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내가 식구들하고 잘 살으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건데 딸한테 그런 소리 들으니까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바이오라는 회사에 잠깐 있었어요. 종돈 담당 이사로 있었는데 그 대기업이다 보니까 자꾸 이게 그 헤게모니 싸움이 있어요. 니네 파트, 우리 파트. 거기에 이제 제가 늦게 껴드니까 이제 희생양이 된 거죠. 그럼 더 늦기 전에 다시 내 사업을 하자. 다시 사업을 하자. 대신에 이번에는 그 돼지 농장. 왜냐하면 이제 돼지 농장이 이제 갑이니까 인공수정센터 사업은 을이에요, 을. 농장을 해야 되는데 농장 사업이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고 초기 투자가 많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돈은 없고 도드람 조합장님 선배님 찾아가서 항의를 했더니 이 축사은행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네가 한번 응모를 해봐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빈 축사를 정부가 사가지고. 예. 그러니까 대여를 해주신 거예요. 임대를 한 거죠. 임대를.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제가 선정이 됐으니까 그 진짜 감사할 일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이제 복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농장에는 그 한 달에 돼지 2마리가 이상한 게 태어나요. 예. 하나는 이제 선교 돼지가 태어나고 하나는 구제 돼지가 태어나갖고 매달 이제 한 마리씩 선교 헌금하고 구제 헌금하고. 사실 기도는 그거였어요. 다른 뭐 떼돈을 벌어갖고 빌딩 사게 해주세요. 사실 그런 기도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도는 아직 못 해봤고 남한테 빚 안 지고 손 안 벌리게 해주시고 그러면 나는 이제 다 바쳐야 되는데 내가 돼지 한 마리씩 매달 한 마리씩은 내가 바치겠다고. 그래서 지금도 다행히 하고 있어요. 하루나 일주일 어떤 그 일정? 일정이요? 그 돼지 농장이다 보니까 돼지 농장은 이게 생명체가 있다 보니까요. 끊김이 없어요. 이게 우리는 주말이라고 쉬고 하잖아요. 돼지는 주말에도 밥을 먹어야 되고 주말에도 똥을 쳐줘야 되니까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 된다라는 게 1년 내내 근무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젊은이들이 여기 오기에 조금 그런 사업이에요. 직원들은 여기서 숙소에서 직원들이 있어요? 예, 직원들 출퇴근 이거 다 해요. 숙식을. 그래서 양돈 산업이 또 장점인데 여기 취업을 하면은 먹거리, 잠자리 다 해결이 돼요. 외국인 근로자가 네팔 사람 2명인데 이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어요. 그 탈북자 좀 소개받으려 했는데 안 와요. 안 와요. 예, 힘들 거 없어요. 실제 여기 돼지가 살아 숨 쉬니까 여기 이제 붙어 있는 거지. 실제로 가서 힘쓰고 노동하는 건 4시간도 안 돼요. 그리고 다 기계로 하는데 뭐. 기계로. 예.
사료도 가서 단추만 딱 누르면 되고. 그리고 분만사에서는 단추도 누를 필요 없어요.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어서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하루에 4번 자동으로 급이가 돼요. 물도 자동으로 다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케어하는 거는 이제 아픈 돼지들 있나 없나 확인해 보고, 출하할 때 돼지 이제 몰아내 주는 거, 돈분 제거하는 거, 제거해서 그 퇴비 만드는 기계에다가 넣어주고, 또 오줌은 정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정화 처리하는 기계 가동하는 거. 실제적으로 노동이 힘든 거 없어요. 제가 배가 나오잖아요. 이게 안 힘든다는 얘기죠. 88만 원 세대라고 하잖아요. 편의점 알바 3개 때야 88만 원. 근데 우리 양돈장은 88만 원을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일단 최저임금법에 걸리고 점짜리 다 적용되고 뭐 보너스에 4대 보험 다 되거든요. 근데도 그러니까 탈북자도 안 오고, 예. 그리고 한국 청년들도 안 온다 이거죠. 예. 사람들 안에 그 어떤 좋은 일자리 하면 예. 딱 떠오르는 게 일단 화이트 칼라고 그렇죠. 대기업이고, 그에 비하면 양도는 아무래도 좀 많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그렇죠. 블루칼라. 예. 우리 강 박사님은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편했어요. 왜냐하면 그 옷에 대한 부담감. 전 지금도 넥타이 멜 줄 몰라요. 지금도 이게 제 훌륭한 근무복이고 집사람도 좋아하죠. 왜냐하면 뭐 다른 자기 친구들은 뭐 남편 와이셔츠 달아주나 바쁘다 그러는데 뭐 와이셔츠 입어야 말이지. 맨날 티 입고 잠바 입고 그러고 다니니까. 지금 하시는 이 일이 예.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일하시나요? 예전엔 안 했는데 요새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운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최근인 것 같아요. 최근. 그 전까지는 돼지가 내 운명인지는 사실 몰랐어요. 그냥 내가 축산과 나왔고 내가 그나마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이거니까, 그리고 남한테 욕 안 먹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게 이거니까 하는 건데, 요새는 생각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관학교 떨어지고 또 개인 사업 하다 안 되고 뭐 하는 이게 결국에는 이제 내 농장을 하게끔 만드신 거 아닌가. 그 과정에 이제 편안하게 이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마음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우리 흔히 이제 젊은 시절에 기독교인들이라면 흔히 하는 게 서원이잖아요. 서원. 그 서원 중에 하나를 저는 평신도 선교사를 서원했어요. 특히 축산가니까 평신도 선교사로서 할 일이 많다. 평신도 선교사를 꼭 뭐 해외 가서 내가 돼지 기술 가르치고 뭐 해야 선교사인가?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체도 내가 양돈 포기 안 하고 시골에 사는 것 자체가 평신도 선교사가 아닌가라는, 나름 어떻게 뭐 누가 보면 합리적 뭐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 소명이 이거 아닌가. 그래서 힘들어도 이제 버티는 거고. 사실 재작년에 많이 힘들었어요. 양돈업이. 그 아시다시피 질병 문제도 있고 해서 또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힘들었는데 그렇게 버티는 거죠. 그 와중에 아까 내가 그 헌금도 하면서 이 돼지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이게 사람의 먹거리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먹거리를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만들 것인가. 우리 농장에 보면 울타리 420m인데 420m 다 쳤어요. 울타리를. 멧돼지 못 들어오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멧돼지로 인해서 이제 전파가 된다 그래서, 멧돼지가 이제 그 점프력이 좋아요. 돼지라고 그래서 점프 못 한다고 하면 전혀 못하니 한 1m 50은 뛰어넘어요. 앉은 선자리에서 펄쩍 뛰어서. 그래서 지금 담벼락이 저기 2m 좀 넘어요. 그리고 안에 안 보여요. 보이면은 거기에 먹을 게 있으면 멧돼지가 저돌적으로 덤벼요. 그러면 그 망 같은 거는, 예, 망 같은 거 다 부서져요. 근데 안 보이면 아예 포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좁은 장소에서 많이 키우다 보니까 그 질병이 걸릴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그걸 이제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 처음 오픈할 때부터 이 사무실도 만들었고요. 여기 샤워실도 만들었고 대문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농장에 돼지 만나러 갈 사람들은
요 옆에 공간에서 옷 갈아입고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어. 그다음에 다시 농장에서 있는 옷 입고 어허. 그러고 들어가야 돼요. 아, 그래야지 돼지를 만날 수 있는. 예. 그렇게 해야 귀한 분을 만나는. 질병이 안 걸리고 깨끗하게 키울 수 있어요. 저도 바깥에서 손님들 많이 만나면 그날은 농장 현장에 안 들어가요. 뭐 내 안경이라든가 내 손톱 밑에라도 일 수 있으니까 그날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가요. 예. 어쨌든 일하기 싫을 때 핑계 대기 좋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항생제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정말로 항생제를 거의 안 먹여요. 사실 항생제를 막 투여하고 찔러대면 돼지 더 안 죽이고 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내 욕심만 차리고 그 사람들이 먹을 돼지에다가 자꾸 항생제 찔러대고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그건 아니다. 내가 먹는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런 남들이 항생제 듬뿍 찔러놓은 돼지고기 먹는다 생각하면 그건 제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는 막 그 전도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 쪽지 들고 가서 전도하는 거.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전 삶 속에서 하는 걸 좀 강조를 해요. 내가 살면서 똑바르게 살면 쟤 교회 다니네. 우리 교회 한번 갈까? 이런 마음 들게 하면 오히려 저는 그게 전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쟤 교회 다니는데 하는 짓이 왜 저야? 뭐 그런 소리 들으면 짜증나요. 교회에서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11조를 내기 위해서 가격을 부풀려요 더. 그런 분도 있어요. 그 이유가 비싸다고 이거 뭐냐면 11조 내야 되니까. 그러면 그 11조는 지가 낸 게 아니잖아요. 딴 사람이 내준 거잖아요. 오로지 자기가 벌은 돈에서 자기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 11조를 내기 위해서 남의 에서 1,000원이면 되는 거를 1,100원 받는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